이 살인마야. 내 딸을 죽이려고 했구나. 강릉 성심병원 복도에 72세 이은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온화했던 도서관 사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위 장도훈이 당황하며 은자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은자가 소리쳤다. 놓아. 이 위선자야. 3개월 동안 얼마나 완벽한 연기를 했는지 알아. 병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 완벽한 사위로 소문난 장도훈과 점잖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민이 연명치료 포기각서 내가 몰래 준비한 거 다 알고 있어. 은자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다. 도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왜 온 동네가 부러워하던 효자 사위가 살인마로 몰리게 된 걸까? 그리고 평생 조용히 살아온 72세 도서관 사서가 왜 이렇게 분노에 떨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3개월 전 그 평범했던 3월의 어느 날로 돌아가야 한다. 완벽한 사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한 노모의 처절한 모성애의 이야기로 어머님의 진명의 변경 서류도 여기 있어. 내 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더니 아예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사람들의 놀란 탄성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도훈의 완벽했던 가면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빛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강릉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다. 이은자는 털코트 깃을 세우며 한림대학교 강릉성심병원 로비를 걸었다. 벌써 3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길을 걷고 있었다. 은자 씨, 오늘도 오셨어요? 간호사실 데스크의 김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지민이 어떤가요? 아직 특별한 변화는. 그런데 사위분이 벌써 와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도훈, 딸의 남편이자 중학교 국어교사인 그는 정말 완벽한 사위였다. 매일 새벽 6시에 병원에 와서 지민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네고 의료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은자는 발걸음을 늦췄다.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계속 무의미하게. 쉿, 조용히 하세요. 어머님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의 목소리였다. 은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어머님 오셨어요? 도훈이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다. 항상 그랬듯이 완벽한 미소였다. 지민이 상태는 어때요? 네, 안정적이에요. 의사 선생님과 앞으로 치료 방향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어요. 은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바라봤다. 여전히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생명의 흔적을 알려주고 있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실까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도훈아. 사위가 나간 사이 은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40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기른 습관처럼 그녀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의 서류들, 의료진들의 표정, 그리고 방금 전 들었던 대화의 단편들. 무의미하게 도훈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무엇이 무의미하다는 걸까? 어머님, 라떼 좋아하시죠? 도훈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다시 그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근데 아까 의사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치료 경과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40년간 사서로 일하며 기른 직감이 자꾸만 신호를 보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신호를. 점심시간이 되자 도훈이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학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지민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고생 많아. 학교 일 먼저 해. 사위가 나간 후 은자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우리 사위가 매일 이렇게 일찍 와요? 네, 정말 대단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오세요. 그런데, 뭐가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간호사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은자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간호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오후 늦게 은자는 도서관 시절 후배인 최영희를 만났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지민이 일로 정신이 없어. 사위분이 잘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긴 한데. 영희야, 혹시 이상한 얘기 들은 것 없어? 무슨 얘기요? 은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사위에 대한 얘기 말이야. 혹시 동네에서, 아, 그거요? 모두들 부러워해요. 그런 사위가 어디 있냐고. 왜요? 뭔가 문제라도. 아니야, 그냥. 하지만 은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기른 습관 마이너스 의문점을 기록하는 것. 3월 15일 마이너스 의사와의 대화 중 무의미하게라는 표현 사용. 간호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 매일 새벽 6시 방문 마이너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작은 의문들이 수첩 페이지를 채워갔다. 은자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은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완벽한 사위 도훈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그 미소가.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새벽 5시 50분. 도훈이 오기 10분 전이었다. 그녀는 로비 구석 카페에 앉아 병원 입구를 지켜봤다. 정확히 6시 도훈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병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은자는 숨을 죽였다. 김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도훈이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 동의서가 있으면. 그렇다면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두는 것도 환자에게 좋지 않잖아요. 은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가족 동의서? 무엇에 대한 동의서일까? 어머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도훈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오셨네요?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러셨구나. 어머님, 혹시 어젯밤에 지민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혼수 상태인 딸이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소리야? 지민이가 어떻게... 아,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했네요. 요즘 너무 지쳐서 그런가 봐요. 도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은자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친 당황스러운 기색을. 병실에 들어가자 지민은 여전히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은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다. 정상적인 생체 신호였다. 어머님, 제가 커피 사올게요. 도훈이 나간 사이 은자는 재빨리 병실을 살펴봤다. 침대 옆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상담 안내서. 은자의 손이 떨렸다. 언제부터 이런 서류가 여기 있었던 걸까? 어머님, 뭘 보고 계세요? 갑자기 들려온 도훈의 목소리에
은자가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 자료예요. 혹시나 해서 받아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 없지만요. 도훈이 서류를 주워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점심시간 은자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 간호사와 마주쳤다. 간호사님, 혹시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지민이 상태가 어떤가요? 정말로? 김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사실 혼수 상태 환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생체 신호도 정상이고, 그럼 회복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뭐가요? 사위분이 자꾸 연명 치료에 대해서 문의하시더라고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셨는지. 은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연명 치료요? 언제부터요? 한 2주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물어보시더니 요즘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라니? 가족 동의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법적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은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 오후 은자는 도서관에 있는 후배 영희를 찾았다. 영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언니? 혹시 연명치료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 도서관에 법률 서적들 많잖아. 갑자기 왜요? 혹시 지민이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 영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내일까지 찾아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자는 자신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3월 16일 마이너스 도훈의 이상한 질문 지민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연명치료 상담 안내서 발견. 간호사 증언 2주 전부터 구체적인 절차 문의. 가족 동의서에 대한 관심.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쌓여갔다. 은자는 오늘 밤도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다. 새벽 2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어머님, 지민이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갈게요. 은자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지민의 상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간호사님, 아까 전화하셨는데. 전화요? 저는 전화 안 했는데요. 그럼 누가? 그 순간 은자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거짓 전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병실로 급히 들어가 보니 침대 옆 테이블이 어수선했다. 분명히 오늘 오후에 정리되어 있던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다. 은자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머님? 뒤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급히 온 듯 옷차림이 어수선했다. 도훈아, 너도 연락받았어? 네, 간호사님이 지민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지만 간호사는 전화를 안 했다고 했다. 그럼 도훈은 어떻게 알고 온 걸까? 은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은자는 평소와 달리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강릉시립도서관을 찾았다. 영희가 약속대로 자료를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언니, 여기 있어요. 영희가 두꺼운 법률 서적들과 인쇄물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적 절차인데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은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40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한 그녀의 독해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환자의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족 전원의 동의서 필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은자는 계속 읽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우선시됨. 이 대목에서 은자의 손이 멈췄다. 지민의 배우자는 도훈이었다. 만약 도훈이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면,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희야, 혹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야? 배우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데 어머니는 반대하는 경우 말이야. 글쎄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권한이 더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걸?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은자는 서둘러 자료들을 복사했다. 집에서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오후 2시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은자는 도훈과 마주쳤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부터 연락이 안 됐는데. 도서관에 좀 다녀왔어. 지민이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도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지민이가 이렇게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세요. 무슨 뜻이야?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지민이 본인도 이런 상태로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은자는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연명 치료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드디어 나왔다. 은자가 기다리던 그 말이. 도훈아, 지민이는 아직 42살이야. 충분히 젊고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님 현실적으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가 현실적이야? 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훈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좋아. 그럼 조용히 물어볼게. 너 혹시 지민이 연금이나 보험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도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한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거야. 침묵이 흘렀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정말 지민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날 저녁 은자는 지민의 중학교 동창인 수진을 만났다. 지민과 도훈의 결혼 과정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수진아, 혹시 지민이와 도훈이 결혼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 왜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때 좀 이상했어요. 지민이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기간도 짧았고. 얼마나 짧았는데? 6개월? 그것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 어려웠잖아요. 그럼 도훈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을까? 글쎄요. 지민이가 말하기로는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지민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가? 결혼 전에 도훈 씨가 지민이 통장 잔고나 집 소유 여부 같은 걸 자꾸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결혼 전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은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또 다른 얘기는 없어? 아, 그리고 지민이가 공무원이라 연금이 좋다는 걸 자꾸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수첩에 새로운 내용들을 적었다. 결혼 전 재산 상황 문의, 연금에 대한 과도한 관심, 짧은 연애 기간 6개월, 오늘 연명치료 중단 직접적 언급.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11시 은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내일부터 도훈을 본격적으로 미행해 보기로 한 것이다. 지민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게. 혼수 상태인 딸의 사진을 보며 은자는 다짐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기른 끈기와 관찰력으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은자는 몰랐다. 도훈이 이미 그녀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더 빠른 행동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은자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잠시 서 있다가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집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은자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입구가 한눈에 보였다. 도서관에서 40년간 기른 관찰력을 발휘할 때였다. 6시 정각, 도훈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거리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도훈의 표정은 심각했다. 10분 후 은자도 병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실에는 도훈만 있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지민이는 검사실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 갑자기 왜? 의사 선생님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뇌사 판정이? 뇌사 판정?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확인차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자는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사는 지민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뇌사 판정 검사라니. 도훈아, 이 검사 누가 요청한 거야? 당연히 의료진에서 하는 거죠. 의료진이? 아니면 가족이? 도훈이 잠시 머뭇거렸다. 가족도 동의해야 하는 검사니까요. 그럼 너가 동의한 거구나? 어머님도 동의하실 줄 알고. 내가 언제 동의했어? 침묵이 흘렀다. 도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어머님,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하셔서. 회복 가능성을 알아본다고? 그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은자는 확신했다. 도훈이 의도적으로 뇌사 판정 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도훈아, 나는 이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어머님, 지민이 법적 보호자는 남편인 너겠지만 나도 어머니야. 검사 중단시켜. 어머님, 이미 시작된 검사인데. 그럼 지금 당장 가서 중단시켜. 은자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딸 검사 중단시켜 주세요. 가족 동의 없이 진행된 검사예요. 간호사가 당황했다. 하지만 사위분께서 동의서에 서명하셨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중단시켜 주세요. 30분 후 지민이 병실로 돌아왔다. 검사는 중간에 중단되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검사 결과를 봐야 앞으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치료 방향? 너는 치료를 계속할 생각이 있기나 해? 도훈이 당황했다. 당연히 있죠. 그럼 왜 자꾸 연명치료 중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뇌사 판정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 그럼 너 지민이 연금과 보험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아주 큰 문제가 돼요. 은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어제 도서관에서 복사한 자료들이었다.
여기 보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배우자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뇌사 판정이 나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고. 어머님, 설마 저를 의심한다고? 맞아. 나는 너를 의심하고 있어. 그 순간 도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보였던 완벽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님, 지금 저를 살인자로 몰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말은 내가 했고 나는 그냥 의심스럽다고 했을 뿐이야.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 지금 모으고 있어. 도훈이 비웃었다. 모으고 있다고요? 72세 할머니가? 그 순간 은자는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완벽한 사위는 모두 가면이었다는 것을. 진짜 도훈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그래, 72세 할머니가. 그리고 4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한 할머니가. 너 같은 놈들 많이 봤어.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뭘 안다고? 내가 뭘 모르는지 한번 봐. 은자는 수첩을 꺼내 들었다. 지민이와 결혼하기 전에 재산 상황을 캐물은 것, 연금에 대해 자꾸 물어본 것,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지민이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늘린 것. 도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계속할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 어머님, 이제 그만 가면 벗어. 더 이상 완벽한 사위 연기하지 마. 병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지민이 진명의 변경 서류. 어머님도 서명하셨죠? 은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어떻게? 결혼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하셔서 서명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으니까. 은자는 충격받았다. 자신이 속은 것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누가 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도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완벽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다. 너 정말.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위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추악할 줄은 몰랐다. 어머님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죠? 도훈이 비웃으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더 이상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민이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 너에게 현실은 돈뿐이구나. 맞아요. 돈이에요. 지민이 공무원 연금만 해도 월 20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생명보험금은 3억. 집값까지 합치면. 그만해. 은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민이는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의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데?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희망을 주려고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은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지민이를. 처음부터? 어머님, 제가 지민이를 차 사고 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도훈이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사고는 진짜 사고였어요. 다만, 운이 좋았죠. 이 미친. 미친? 아니에요. 계산적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현실주의자라고 부르죠. 은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개월 동안 이런 짐승 같은 놈을 사위라고 믿고 있었다니. 그럼 처음에 지민이와 결혼한 것도 당연히 계산해서 한 거죠. 공무원의 집도 있고 부모님은 연금 받는 안정적인 집안. 완벽했어요. 너 진짜 인간이야? 인간이죠.
다만 어머님보다 똑똑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김 간호사는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은자가 급히 김 간호사를 붙잡았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지민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왜요? 김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위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게, 간호사님,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도훈이 급히 말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까 뇌사 판정 검사는 왜 갑자기 요청하신 거예요? 그것도 혹시나 해서요. 김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지민님 상태로는 뇌사 판정 검사가 필요 없는데요. 뇌파도 정상이고 반사작용도 있으시고. 은자와 김 간호사의 시선이 도훈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의료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료진에서요? 누가요? 김 간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저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도훈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다. 그럼 사위분이 직접 요청하신 거네요?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어제 오후에 오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호사님 나가주세요. 도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요. 도훈이 소리를 질렀다. 김 간호사가 놀라며 병실을 나갔다. 이제 다 들켰네요. 은자가 중얼거렸다. 들켰다고요? 뭐가 들켰다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목적이 처음부터 지민이를 죽일 생각이었구나.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려는 거죠. 도훈이 태연하게 말했다. 자연스럽게 뇌사 판정을 받게 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서로에게? 누구와 누구? 저와 지민이요. 지민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인 제가 대신 결정하는 거죠. 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 이 자식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님이 살아있는 한? 도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무슨 뜻이야?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너, 설마 나까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어머님이 너무 방해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은자는 소름이 돋았다. 이놈이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도훈이 의자를 은자 쪽으로 끌어당겨 앉았다. 지민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돼요. 그럼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거부하면? 그럼 어머님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현실 얘기예요. 지민이 집은 이미 제 명의잖아요. 어머님 집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은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너 정말 악마구나. 악마라니요. 그냥 제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어머. 지민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를 쳐다봤다. 지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민아. 은자가 급히 딸의 침대로 달려갔다. 지민의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다. 지민아, 엄마야. 들려? 하지만 지민은 다시 조용해졌다. 은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착각이실 거예요. 도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착각이 아니야. 분명히 움직였어. 간혹 그런 반사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지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봐, 또 움직였어. 은자가 흥분해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세요? 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우리 지민이가 움직였어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눈꺼풀도. 정말요? 김 간호사가 지민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검사하고 손을 잡아보며 반사작용을 살펴봤다. 정말 반응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은자가 기뻐했다. 하지만 도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요. 김 간호사가 급히 나갔다. 5분 후 주치의가 도착했다.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요? 손가락 움직임과 눈꺼풀 떨림이 있었어요. 의사가 각종 검사를 시작했다. 반사작용 검사, 동공 반응 검사, 뇌파 측정. 확실히 변화가 있네요. 의사 선생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은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의식 회복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3개월 정도면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도훈이 급히 끼어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일시적인 반응일 수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인 건 분명해요. 의사가 차트에 기록을 하며 말했다. 앞으로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뇌사 판정 검사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취소해 주세요.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취소라니까요. 의사가 도훈을 쳐다봤다. 가족분들이 의견이 다르시네요. 의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인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어머님은 감정적이라고? 은자가 화를 냈다. 내 딸이 깨어나고 있는데 뭐가 감정적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의사가 중재했다. 일단 오늘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 다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은자와 도훈만 남았다. 다행이었네요. 은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다행이라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민이가 깨어나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아도 희망이 생겼잖아요. 희망?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은자가 도훈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 지민이가 깨어나는 게 싫은 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 뭐야? 말해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단순하지 않아? 도훈이 한숨을 쉬었다. 지민이가 깨어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요. 복잡하다니?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다 무산되잖아요. 은자는 믿을 수 없었다. 이놈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준비해온 것들? 무슨 준비? 보험금 수령 준비, 연금 수령 준비, 재산 정리. 너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현실이에요, 어머님. 그때 침대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마.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지민이 입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민아. 은자가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지민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다. 지민아, 엄마야. 보여? 지민이 힘들게 눈을 뜨며 엄마를 쳐다봤다.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 엄마.
여기가 어디? 병원이야, 지민아. 교통사고가 났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우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3개월 만에 딸이 깨어난 것이다. 도훈, 이는 지민이 힘들게 말했다. 여기 있어, 지민아. 걱정 마. 은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민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다. 도훈이 왜 나를 밀었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은자와 도훈이 동시에 지민을 쳐다봤다. 뭐라고 했어, 지민아? 도훈이가 나를 길에서 밀었어. 은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지민아, 정확히 기억나는 거야? 사고 나기 전에 도훈이가 싸우자고 길에서 밀었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라고?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민아, 정말로 도훈이가 너를 밀었다고? 응, 기억나.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었어. 그때 차가. 지민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도훈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훈아. 은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지민이가 지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혼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혼란이야?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닥쳐. 은자가 소리쳤다. 지민아, 엄마한테 정확히 말해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지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훈이가 이상했어. 자꾸 보험 얘기만 하고 내가 화내니까 길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확 밀었어. 그때 트럭이. 은자의 주먹이 떨렸다. 이 개새끼가. 어머님. 도훈이 황급히 말렸다.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들어요. 듣게 둬. 너 같은 살인마 새끼. 그때 지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도훈이. 왜 그랬어? 왜? 지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깨어난 첫 기억이 남편의 배신이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새끼를 믿었던 엄마가 미안해. 은자가 딸을 안으며 울었다. 어머님들, 잠깐만요. 도훈이 급히 끼어들었다. 지민이가 지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에요. 3개월 만에 깨어났는데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혼란? 이렇게 명확한데? 의사한테 확인해 봐야죠.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 착각일 수도. 너 지금까지도 거짓말하려고? 은자가 분노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도훈아. 지민이 약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 지민아, 나는 보험금 때문이야? 집 때문이야?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민아, 정말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뭐라고? 결혼하고 나서 너는 변했어. 맨날 의심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 간섭하고. 그게 죽일 이유가 돼? 지민이 울면서 물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드디어 인정했다. 은자의 눈에 불이 났다. 그냥 화가 나서? 내 딸을 밀어서 죽을 뻔하게 만든 게 그냥 화가 나서? 어머님, 정말 그럴 의도는. 의도? 그럼 3개월 동안 연명치료 중단하려고 한 건 뭐야? 그건 내 딸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도훈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어머님, 제발.
제발, 너 같은 놈이 제발이라는 말을 해? 은자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한 모든 짓들이.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3개월 동안 내가 지켜본 모든 것들. 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내 딸을 죽이려고 했는지. 은자가 수첩을 펼쳤다. 연명치료 상담받은 것, 뇌사 판정 검사 요청한 것, 보험금 알아본 것, 진명에 변경한 것. 그런 걸 언제? 4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했다고 했잖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 내 전문이야. 도훈의 얼굴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다. 지민아, 은자가 딸을 쳐다봤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이 새끼 다시는 너한테 못 다가오게 할 거야. 은자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이 당황했다. 경찰 부르는 거야. 경찰이요? 살인미수와 살인시도 신고할 거야. 어머님, 그건 너무,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김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님, 경찰 좀 불러주세요. 우리 사위가 딸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 뭐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부르세요. 환자가 깨어났어요. 김 간호사가 놀라며 지민을 쳐다봤다. 지민이 약하게 손을 흔들었다. 정말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간호사가 급히 나갔다. 어머님, 제발 경찰은. 늦었어. 이미 모든 증거가 있어. 은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지민이 증언까지 있잖아. 도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3개월 동안 완벽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엄마. 지민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응, 지민아. 고마워. 엄마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가 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10분 후 의사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했다. 진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병실에 들어왔다. 뒤이어 의사도 급히 들어왔다. 환자분이 정말 의식을 회복하셨나요? 의사가 먼저 지민에게 다가갔다. 네, 깨어났어요. 지민이 약하게 대답했다. 대단해요. 3개월 만에 기적이네요. 의사가 기뻐하며 간단한 검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은자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은자가 도훈을 가리켰다. 내 사위인데 딸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네. 3개월 전 교통사고도 이 사람이 일부러 낸 거고 그 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딸을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기록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은자가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 3개월 동안 제가 관찰한 모든 것들이. 어머님, 도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먼저 교통사고부터 말씀드릴게요. 은자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딸이 방금 깨어나서 증언했는데 사고 당일 이 사람이 고의로 딸을 밀어서 트럭에 치이게 했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경찰관이 지민에게 물었다. 네. 도훈이가 싸우다가 저를 밀었어요. 그때 트럭이. 지민이 힘들게 증언했다. 피해자분이 직접 증언하시니까 신빙성이 높네요. 경찰관이 도훈을 쳐다봤다. 장도훈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도훈이 말을 못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이후예요. 은자가 계속했다. 이 사람이 딸이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계속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연명 치료 중단을요? 네. 뇌사 판정 검사도 몰래 신청하고
보험금 수령 준비도 하고 은자가 수첩의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날짜별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받아보며 놀랐다. 이거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40년 동안 도서관 사서로 일했거든요. 의심스러운 점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님, 은자가 김 간호사를 불렀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증언해 주세요. 김 간호사가 경찰관에게 설명했다. 사위분이 계속 연명치료 중단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뇌사 판정 검사를 요청하셨고요. 의료진의 권고였나요? 아니요. 환자 상태로는 전혀 필요 없는 검사였어요. 경찰관이 도훈을 쳐다봤다. 장도훈 씨, 이런 사실들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도훈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죠? 모든 게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도훈이 드디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다. 사고도 제가 일부러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나요? 돈 때문이었어요. 지민이 보험금과 연금, 집까지 모든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처음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죽지 않고 혼수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려고 했다? 네.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서. 은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깔끔하게 정리? 내 딸을 뭘로 보고. 어머님 정말 죄송?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장도훈 씨, 살인미수 및 살인시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도훈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이 악마 같은 새끼. 은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내 딸을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3개월 동안 완벽한 사위 연기까지 했어.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시원찮아. 어머님, 지민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끝났어. 그래, 지민아. 이제 정말 끝났어. 도훈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은자는 안도했다. 의사 선생님, 은자가 의사를 불렀다. 우리 지민이 회복 가능성은 어떤가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식을 되찾았으니까 재활을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오히려 젊은 나이라서 회복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자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응, 지민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엄마가 너를 포기할 리 없잖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포기해?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윤자 씨, 이윤자 씨.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다. 간호사님, 뒷문으로 나갈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겠어요. 어머님? 지민아,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악한 놈을 잡아낸 거야. 은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너 치료받고 엄마는 그놈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끝까지 지켜볼 거야. 72세 도서관 사서의 처절한 모성애가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다. 이윤자 씨, 3개월 동안 사위의 범행을 추적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은자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기분이요? 후련해요. 내 딸을 지켜냈으니까. 72세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추리를 할 수 있었나요? 추리가 아니에요.
관찰이죠. 4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른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처음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너무 완벽했어요. 사위가 너무 완벽한 사위였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신 거군요. 그리고 직감이었어요. 4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온 직감 말이에요. 병원 로비는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피해자인 따님의 상태는 어떤가요? 회복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사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용서할 생각 없어요. 내 딸을 죽이려고 한 놈을 왜 용서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은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부모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3일 후 강릉지방법원에서 도훈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다. 은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3개월 동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은자가 수첩을 꺼내 보였다. 이 수첩에 모든 의심스러운 점들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피고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 뇌사 판정 검사를 요청한 것, 보험금에 대해 알아본 것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수첩을 받아보며 놀랐다.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40년 동안 도서관 사서로 일했습니다. 기록하는 것은 제 전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피해자인 제 딸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밀어서 사고를 냈다고 말이에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정확합니다. 제 딸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고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장도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살인미수 및 살인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법정을 나서는 은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일주일 후 지민은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다.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엄마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처음엔 내가 엄마를 의심했잖아. 도훈이를 너무 의심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놈이 워낙 연기를 잘했으니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은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응. 그리고 다음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자. 엄마가 제대로 확인해 볼게. 지민이 웃었다. 엄마, 이제 결혼 생각 없어. 엄마랑 둘이 살 거야. 뭔 소리야. 너 아직 젊은데. 엄마가 더 믿음직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야. 그때 김 간호사가 다가왔다. 은자 씨, 축하해요. 뉴스에 나오던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화제라니? 72세 도서관 사서가 악한 사위를 잡아낸다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자 씨가 용기를 준 거죠. 은자는 뿌듯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며칠 후 강릉시립도서관에서 은자를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우리 은자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후배 영희가 박수를 쳤다. 뭐가 대단해. 그냥 엄마 역할 한 거지. 40년 동안 기른 관찰력과 끈기로 정의를 실현하셨잖아요.
다른 도서관 직원들도 박수를 보냈다. 은자 씨 덕분에 우리 도서관이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견학 오겠다고 연락이 와요. 관장이 웃으며 말했다. 도서관 사서의 자질이 뭔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관찰력, 기록력, 그리고 끈기까지. 은자가 겸손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킨 것뿐이에요. 한 달 후 1심 재판에서 도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다. 7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민이 아쉬워했다. 그래도 처벌은 받았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감시할 거야.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이제 우리 둘이 평화롭게 살자.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3개월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72세 도서관 사서 이은자의 용기 있는 싸움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건이었다. 6개월 후 강릉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이은자는 딸 지민과 함께 경포대 해변을 걸었다. 지민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엄마, 바다가 정말 예쁘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롭네. 두 모녀는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 결정한 게 있어. 뭔데?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 은자가 놀랐다. 도서관에서? 갑자기 왜?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이 얼마나 멋진 건지. 멋있긴 뭐가 멋있어.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잖아.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서가 되고 싶어. 은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민아, 그리고 엄마랑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평생? 정말이야? 응. 이번 일로 깨달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는 거라는 걸.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강릉시립도서관을 찾았다. 관장님, 우리 지민이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환영합니다. 관장이 기뻐했다. 은자 씨 덕분에 우리 도서관이 유명해졌는데 따님까지 오신다니 영광이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어머님 딸이신데.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요즘 도서관에 상담 업무도 생겼어요. 은자 언니 사건 이후로 가정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상담 업무요? 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심스러운 일들 있을 때 상담해 드리는 거예요. 은자 언니가 직접 담당하시고 있어요. 은자가 쑥스럽게 웃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경험담 들려주는 정도예요. 경험담이라니요. 실제 사건을 해결하신 분의 조언인데. 한 달 후 지민은 정식으로 도서관 직원이 되었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특별한 도서관이 된 것이다. 엄마, 오늘 상담 오신 분 어떠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었는데 대화 부족이 원인이더라고. 해결됐어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라고 했어. 우리처럼.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거야. 겨울이 되자 도서관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생겼다. 은자의 인생 상담실. 매주 토요일마다 은자가 시민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이었다. 선생님, 저희 아들 며느리가 이상해요.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어떻게 이상한가요? 자꾸 재산 얘기만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은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으세요? 글쎄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보험을 많이 들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을요? 은자가 수첩을 꺼냈다. 여전히 기록하는 습관은 그대로였다.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상담이 끝난 후 은자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이 할머니 사례 좀 지켜봐야겠어. 왜요? 우리 사건과 비슷한 냄새가 나. 설마 또 세상에는 도훈이 같은 놈들이 많아. 우리가 막아야지. 그렇게 모녀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도서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년 후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72세 도서관 사서의 정의 실현기. 전국 방송을 통해 은자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다. 지금 은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기자가 물었다. 딸과 함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은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정의감과 용기만 있다면 몇 살이든 악과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방송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신고되기 시작했다. 은자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엄마,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더 책임감이 느껴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봄이 되자 강릉시립도서관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 중 하나가 되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곳으로 알려진 것이다. 엄마, 행복해? 어느 날 저녁 지민이 물었다. 당연하지. 내 딸이 무사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나도 행복해. 엄마가 있어서. 우리 평생 함께하자, 지민아. 응, 엄마. 그날 밤 은자는 일기를 썼다. 딸을 지켜낸 지 1년이 되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72세 도서관 사서 이은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딸과 함께, 정의와 함께, 사랑과 함께. 이은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은자 할머니는 40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기른 관찰력과 끈기로 악한 사위의 정체를 밝혀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의감과 모성애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뜨거웠던 분이었죠.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의감과 용기가 있다면 몇 살이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둘째, 관찰과 기록의 힘입니다. 작은 의심이라도 꼼꼼히 기록해두면 언젠가 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약자를 이용하려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은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시민들이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여생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여생이 더욱 빛나도록
좋은 이야기들 전해드릴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